내가 당첨됐다고요? 지금 그거 진짜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마음 편하게 한국에 다녀오세요. 좋기는 한데. 잠시 고민 좀 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에이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 언니와 함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자매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평범한 여행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에 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 자매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녀오는 것 말이죠. 언니 키아라는 아들과 딸 두 남매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각각 8살과 6살 어린이들이죠. 첫째 아들만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막내딸은 머지않아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쁜 육아 속에 살고 있는 언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저와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오랜만에 언니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 후 시내의 바에 들러 가볍게 술 한잔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술집에서 재미있는 홍보 문구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기네스 맥주를 마시면 추첨 응모권을 받을 수 있는데 곧 추첨을 통해서 한국행 여행권을 증정하겠다는 이벤트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전통 맥주 브랜드 기네스에서는 가끔씩 이런 이벤트들을 열고는 하죠. 이전에도 몇 번 응모해 본 적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당연히 한 번도 당첨되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짜 응모권인데 마다할 이유는 없는 법 아니겠어요? 늘 이런 것들은 재미로 한 번씩 응모해보고는 하죠. 그날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럼 오늘은 흑맥주 마시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기네스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맥주 주문과 함께 작은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응모권을 받았고 저희 자매는 그 응모권에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냈죠. 공짜 복권을 사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응모를 마치고 언니와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 응모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중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주차 문제 때문에 전화가 온 줄 알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으며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앞 주차장이 좁아서 수시로 차를 빼주고 수정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전화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한국여행권 추첨에 제가 당첨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의심이 가더군요.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전화로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네스 맥주 측에서는 자신들의 양조장으로 당첨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경품으로 받게 될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기도 했고요. 제가 지불해야 할 세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서약서 같은 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반 1인까지 데리고 갈 수 있으니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명단을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언니 키아라에게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언니거든요. 언니는 너무 축하한다는 말을 했고 아쉽지만 자기는 아이들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남자친구도 없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친한 친구가 없기도 해서 언니 말고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너무 아쉬운 언니의 답변이었어요. 혼자 여행 가는 것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인 저는 진지하게 그 한국행 티켓을 포기할까도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그런 행운권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진지하게 포기하는 것을 고민하자 언니는 자기도 고민을 조금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 언니는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아이들을 여기에 두고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어요. 차라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는 남편의 답변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내 가까이 있는 동물원에만 놀러가도 아이들 돌보랴, 구경시켜주랴 아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행 여행 티켓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우리 둘이 같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을까? 용기 있는 말을 내뱉었어요. 언니는 그래주면 고맙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겠냐며 걱정을 하더군요. 그런 언니 말 속에 내가 더 적극적이면 언니가 같이 한국에 가겠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언니와 조카들이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면 너무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언제 한번 조카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겠냐 싶은 거죠. 조카들도 좀 더 자라 어른이 되면 엄마나 이모와 여행을 가고 싶겠어요? 본인들도 친구들이랑 가고 싶다고 하거나 바쁘다고 하면서 이모인 저랑 안 가겠다고 하겠죠. 여러모로 조카들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한국에 가서 언니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다니겠다고 말을 했죠. 한참을 고민하던 언니는 결국 한국으로 가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료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에 조카들을 데리고 간다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비행기표를 추가로 더 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숙소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바꿔주겠다는 배려를 받기도 했죠. 그렇게 정말로 설레는 마음과 우려스러운 마음이 공존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볼 수 있게 되었고 다만 옆에 조카들이 있을 뿐이었죠. 조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는 어른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한국에 온 게 맞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저희는 인천공항부터 기대를 했었는데요. 전 세계 공항 랭킹에서 인천공항이 매년 3위 안에 빼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과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최첨단 시설 등이 매우 멋졌습니다. 웅장했던 인천공항을 빠져나와서 저희가 머물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일랜드에서 아이들을 놓친다고 해도 끔찍한 일인데 해외에서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는 늘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아이들도 데리고 갔어요. 미리 정해놓고 예약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호텔로 오는 길에 보였던 아무 식당에나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취향을 많이 타는 향신료가 들어간 요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웬만하면 음식으로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정말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어린아이들이 오기에 적합한 식당은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앉도록 세팅된 테이블만 있고 아이들을 앉힐 수 있는 의자는 안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이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의 사장님은 저희 보고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옆 가게에 가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높은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는 벨트도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제작된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사장님은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하나도 짜증내거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시종일관 미소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음식들은 뜨겁고 매워서 아이들 음식은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역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 적합한 식당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깊은 배려에 저희는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맛보는 음식 또한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한국을 경험해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저희는 첫날부터 그런 친절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의 다양한 식당을 다녀봤는데 어린이 메뉴가 구비된 식당을 찾아다니고는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식당들이 어린이 메뉴를 취급하고 있었고 이런 제도들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 메뉴를 시킨다고 해서 눈치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린이 메뉴를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는 법적인 제도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약속이 생겨서 어린이 메뉴가 존재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의 중심지에는 늘 큰 쇼핑센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적합한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런 곳에서는 아이들 전용 의자가 더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통편을 이용할 때 웬만하면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많이 겁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곳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시를 정말 자주 탔는데 한국의 택시기사님들은 저희를 귀찮은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아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유럽에서는 아직도 몇몇 택시기사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승객을 취급과 동일한 사람 취급하며 매우 귀찮고 번거로운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승객으로 태워야 할 때면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몸부림친다거나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행동을 하면 크게 화내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불미스럽게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저와 언니는 기사님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크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손자들을 보는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주시니 아이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던 경험인데 아이들도 이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 분위기에 잘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언니는 늘 택시를 타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원한다고 해서 택시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빈 택시가 돌아다니지 않는 거리들도 있었고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빠를 것 같은 한국의 교통 상황들도 보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우려와 달리 아이를 데리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큰 난관이 없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북적이는 버스에 탑승한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빈자리는 없었고 저와 언니는 아이들을 붙잡고 힘들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있던 한국인 신사분께서 아이들을 보고 미소를 지어주시더니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저랑 언니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일랜드에서도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먼 나라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배려를 받다니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안칠 수 있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도 너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배려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분은 영어로 아이가 귀엽다며 미소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 신사분께서는 저희보다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하셔야 했고 결국 저희가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저와 언니는 정말 한국에는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로 한참을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저희가 받은 배려들 덕분에 힘을 내서 더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만났던 모든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지하철과 버스를 타야 했는데 아일랜드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한테 정신이 팔려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훔쳐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일랜드 및 유럽과는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저희를 타겟으로 삼고 다가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저희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만 있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소매치기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한국에 가봐서 대중교통을 딱 한 번만 이용해봐도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넓고 쾌적하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데 정말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했던 과도한 긴장은 어느새 누그러졌고 어느새부터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 채로 말이죠. 게다가 아이들 역시도 여기가 아주 먼 나라의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나라인 것을 알고 있는 듯이 크게 보채지 않고 잘 따라다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인상 깊은 것을 봤는데요. 한국의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빨간색의 도로가 나옵니다. 차도는 차도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포장된 도로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나 빨갛게 칠해진 도로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지고 초등학생의 키 정도가 되는 안전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해 놓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이들이 함부로 찻길로 뛰어들 수 없게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통행 속도와 안전펜스 등의 설치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일랜드에서도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와 함께 스쿨존을 지나다니다가 더 인상 깊은 장면을 봤는데요. 등하교 시간이면 그 학교 주변은 수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위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량 통행을 보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키 작은 학생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차들이 없도록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등하교 시간만 되면 주변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만 챙길 뿐이지 이렇게 남의 자녀까지 챙겨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소중하듯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도 챙겨주려는 어른들의 배려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제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고 식당에서 식당 사장님의 친절한 배려를 받았듯이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을 보며 느낀 점이 있는데요. 한국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나라 같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과거 전쟁을 겪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나라였고 아주 빠른 경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에 가보고 한국을 직접 경험한 아일랜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사 시간이나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빠른 경제 발전을 성공해낸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삭막한 도시에 바쁜 발걸음을 하는 다른 선진국의 도시들처럼 겉으로 보기에 한국 사람들도 분명히 바쁜 걸음을 걷고 있고 도시의 분위기는 어쩌면 삭막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삭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와 같이 여행을 했던 저희 언니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단순히 돈을 잘 벌고 나라가 부자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 혜택을 잘 제공해주는 것만이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배려심도 깊고 그런 것이 만연해 있는 한국 같은 나라야말로 정말 선진국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참,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아이들도 좋아했던 여행이었는데요. 아이들의 시각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았나 봅니다. 아이들에게 미소 지어주는 어른들도 많았고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저희 아이들이 한국의 어른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니까요. 그만큼 아이들이 보기에도 한국은 따뜻하고 인정 많은 나라였나 봅니다. 아이들의 눈은 솔직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한국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 마음이 비로소 사실이 된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한국 여행기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